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2부입니다. 오늘 좋아 중국 투자할래? 어떻게 어디에 투자할 건데 궁금하시죠? 그래서 어제 비전 크리에이터 대표 정주영 선생님 바로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하루 지났기 때문에 적어도 구독자가 1만 명은 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주영 선생님.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자, 이제 앞부 1부에서는 거시경제, 2부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결국 투자, 개별 종목 투자에 대한 건데요. 자,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부분.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중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보다 나스닥이나 홍콩 증시에 있는 중국 주식에 투자하자라는 원칙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네, 이게 중국 A주 좋습니다. 좋은데 중국의 좋은 우량 기업들이 과거에 나스닥, 홍콩 해외로 많이 나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나스닥, 홍콩의 그 공시하는 수준이나 투자자에 대한 어떤 정보 공개나 이런 것들이 훨씬 어떻게 보면 선진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우량 기업들은 그냥 해외에 나가서 본선으로 가자 이겁니다. 우리 축구 잘하면 EPL 영국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전국민.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국가대표급은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바바도 미국에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정보가 많은 걸 하는 게 좋습니까? 적은 거 하는 게 좋습니까? 상하이 A주는 사실은 재무제표 플러스 약간의 서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거래소에 가서 공시자료를 보면 정말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들을 많이 쏟아서 줍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투명성 측면에서 저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일단 좋은 기업들을 먼저 담고 홍콩 그리고 A주에서는 정말 내가 정말 좋아하는 회사에만 투자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면 굳이 중국 증시에 어떻게 할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미 우리 시청자분들은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계좌는 다 있으니까. 네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증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총 몇 개나 됩니까? 나스닥에 제가 알기로 한 2년 사이에만도 100몇십 개가 상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으로 보면 몇백 개가 되고요.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가총액 정말 2, 3천억 정도 되는 작은 기업들은 정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한 1년에도 몇십 개씩 상장되고 몇 개는 상장 폐지되고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유니콘 기업들의 메인 창구가 나스닥이고요. 웃긴 거는 지난 한 12개월, 18개월 동안도 무역전쟁 아닙니까? 무역전쟁? 예. 많은 기업이 미국에 상장해서 이렇게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도 정말 무지막지 높게 평가되고요. 밸류에이션 만들어준 게 다 미국의 헤지펀드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대로 가고 경제 밑변에서는 계속 그런 투자는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거죠. 결국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본이 왕이죠. 그렇죠. 알리바바 주가 보십시오. 거기 무역전쟁이 보입니까? 계속 올랐습니다. 사실 지난 8월인가요? 미국 자본에 이렇게 규제 이러면서 많이 빠졌다가 그것보다 훨씬 높게 올라갔죠? 예, 연간 베이스로 보면 미국 자본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두 자릿수 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지금 뱅가드나 미국의 거대한 뮤추얼 펀드 ETF 운용하는 회사들이 지금 중국의 알리바바 엔트파이낸셜이나 텐센트의 위뱅크 이런 데랑 손을 잡고 아예 중국의 자산운용 시장으로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고요. 예. 골드만삭스가 과거에는 중국 자회사가 30%대 지분율이었는데 한두 달 전에 바꿨어요. 51%로.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트럼프가 압력 넣어서 미국 자본으로 중국을 침공하려 들어가는 거고요. 사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로컬 A주나 커창반이나 이런 데도 주가가 많이 오를 건데 덩달아서 홍콩이나 나스닥에 있는 상장 중국 주식들도 재평가받는 그런 기간이 올해 앞으로 한 12개월, 18개월 이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지난 하루 전에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욕하는 게 중국 망하나 불 떠놓고 기도하는 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미국 자본들이 물밀듯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돈 벌고 나오는 게 애국이다. 그거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미국 기관이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자, 가장 추천하고 싶어 하는 정주영 선생님이 현재 가격에서도 추천을 하겠다 하는 그런 종목, 일단 몇 가지만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는 이미 네. 상당히 올랐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뭐 계속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데이터 삼국지,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아니고요. 네.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입니다. 아, 바이두에서 바가 틱톡이라 하는 바이트댄스로 바이트댄스. 바뀌었네요. 그렇죠. 아마 바이트댄스 틱톡을 안 하시는 분은 조카나 그렇죠. 아들 딸에게 물어보면 아 나는 지금 시대에 뒤처졌구나 느끼시면서 이런 15초짜리 짤을 내가 왜 봐? 이러시면 이제 좀 약간 그 연로한 축에 속하시는 거고요. 10대들은 다 합니다. 15억 명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두는 약간 저 세상으로 갔고요 지금. 바이두 검색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바이두 야 이거 보니까 저평가 구간이네 이렇게 투자해야지 하는 거는 중국의 데이터 생태계를 1도 모르는 이제 그런 이제 문외한들이 하는 얘기고요. 예, 지금 바이트댄스는 저도 구주를 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소프트뱅크가 지금 2대 주주인데 네. 소프트뱅크가 위오크는 잘못했지만 이건 정말 잘했어요. 예, 그래서 요게 재평가되면 소뱅 손정희 회장도 다시 날아갈 것 같고 근데 바이트댄스는 무서운 회사인데 그래서 텐센트를 제가 쉽게 추천을 못하지만 참고로 저는 텐센트 주식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근데 네. 알리바바 주식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알리바바와 텐센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생각 없이 알리바바입니다. 왜냐하면 알리바바는 자기 본진이 튼튼해요. 네. 전자상거래라는 이 영역이 알리바바를 따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파트도 팔고 벤츠도 팔고 뭐 저거 에르메스 백도 팔고 다 팝니다. 진짜 모든 걸 다 팔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이제 클라우드 공간도 팔고 금융은 원래 제일 잘했고 네. 이러니까 알리바바는 사실은 지금 별로 결점이 없어요. 알리바바의 유일한 리스크는 뭘까요? 시진핑 실각인가? 마윈 회장. 마윈 회장이 조용히 있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 진짜 리스크예요. 그래서 마윈 회장이 막 많이 어떻게 대외 활동을 많이 한다. 이러면 시진핑 정권 입장에서 또 뮤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 자, 또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될 수 우리 있죠. 투자자분들이 알리바바는 다 압니다. 왜냐하면 뭐 네. 온라인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QR 코드, 뭐 이 정도는 다 아시거든요. 근데 텐센트 이러면 사실 이 회사는 뭐지? 잘 모르는데 텐센트는 사실 어떤 회사입니까 이게? 시진핑 정권에서 황태자는 텐센트 바바타옥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건데 뭐냐면 그 이재용 부회장 그러니까 우리 아니다 뭐 네이버의 그 이해진 의장이 네. 어느 날 갑자기 국회로 굴려 나갔는데 비례대표 1번이 됐다고 보세요. 그리고 갑자기 국회 정보통신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국가 10개년 발전 계획을 그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화통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정당이 있어요. 정당. 마화통 정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커야 차이나나 마화통하고 이렇게 친근 관계에 있는 연말마다 같이 모이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예, 그 한 열 몇 명 되는 멤버 중에 한 6, 7명이 지금 우리로 치면 비례대표죠. 국회의원 배지, 인민대표 배지를 달고 매 연초 하는 그 양회회 그 국회 그 인민대회 대회장에 나타나서 각자 분야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요. 알리바바 마윈 회장 계열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에 텐센트 마화통 회장의 측근들로만 쫙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이제 배경이라면 텐센트는 위챗이죠?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카카오톡하고 같은 국민 채팅 웹이죠. 네, 11억 명이 쓰죠 매일. 그 11억 명이 쓰는 이 앱이 어느 정도의 기합가치,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거기 들어가면은 국가검정고시나 뭐 이혼한 사실이나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나오고 국민연금 납부 내역이나 그리고 뭐
그 고지서 체납 이런 것들 다 뭐 물값, 전기값 다 낼 수 있고요. 전기값을 거기서 냈어요. 그러면 갑자기 불이 꺼졌던 게 들어옵니다. IoT 연결돼 있어서. 네. 이게 신기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냥 국영기업들이 막아놔서 못하고 있는 거지 중국은 그냥 한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인터넷 플러스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인터넷 플러스의 황태자가 마라탕이고 위챗에다가 정부를 다 집어넣었어요. 거기에는 우리 액티브 X가 없습니다. 그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 이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도 대한민국 없어요. 지금. 그냥 위챗페이로 모든 게 끝나니까 그냥 동사무소 가면요 손가락으로 가르쳐요. 저쪽 위챗페이 하라고. 그리고 QR코드 인식하고 나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냥 다 저쪽 가서 하라고. 그럼 보면은 대부분 그 관공서 기능들이 텐센트 위챗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특혜인데 텐센트는 이거를 자기가 정보를 변화시켰다고 얘기하고 있고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 정권에서 결사관계예요. 네, 근데 정부도 수혜를 받고 국민들은 또 그거를 열광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과거에는 막 동사무소 가면 막 3-4시간 기다렸는데 이젠 그게 아니니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되는 거고 예. 이제는 이게 헬스케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로. 아, 위챗에서 원격 진료 어떻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위챗의 원격 진료는 한 그 시장 점유율 3등 정도 되고 네. 살짝 먼저 이걸 말씀드리면 세계 최대 원격 진로 플랫폼은 핑안 굿닥터라고 있습니다. 핑안 굿닥터. 예, 핑안 그룹이라는 중국의 가장 큰 민영 보험사가 있는데 이 핑안 그룹에서 만든 핑안 굿닥터 원격 진로로 3억 명이 이미 쓰고 있고요. 텐센트의 플랫폼은 한 1억 명 좀 넘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네. 핑안 굿닥터 이 회사도 나스닥에 상장돼 있나요? 홍콩에 상장돼 있고요. 작년에 상장했을 때 주가가 사실은 괜찮아서 저는 작년 연초부터 이제 주식을 담기 시작했고요. 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뭐 소프트뱅크가 들어간 가격보다 살짝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아직도 괜찮은 매력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핑안 굿닥터는 이 3억 명이 5억 명, 7억 명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냐면 중국은 이제 정부도 들어오고 금융기관 다 들어오고 은행이나 이런 것도 위챗으로 다 들어왔으니까 네. 이제는 모바일 플랫폼에다가 병원, 의사 선생님을 여기다가 다 끼겨 넣자. 네, 뭐냐면 중국만큼 의료가 낙후된 데가 없어요. 그렇죠. 네. 병원에 한번 제가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은 병원 카드를 발급받는데 1시간, 선생님 예약하면 2시간, 그럼 문진 받으면 1.5분, 한 3분, 그러면서 나오면은 약 기다리는데 약 받는데 1시간. 반나절 다 가요. 예, 근데 의료의 그 서비스는 불친절하기 정말 그지없어서 정말 다시 오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핑안 굿닥터에는 이미 1000명이 넘는 의료진이 본사에 대기하면서 언제나 콜 서비스를 그래서 밤 11시에 전화를 해도 감기약을 지어줍니다. 그렇다면은 네. 결국 이제 5G가 본격적으로 깔려면 원격 진료는 더 활성화되겠네요. 근데 지금도 그냥 3G 상태에서 선생님 막말로 우리로 치면 중앙병원, 서울대병원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저녁에 파트타임으로 알바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전사를 물려놓은 다음에 그 선생님하고 1대1 화상 채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나서 끝나면은 약 지면 되는 거고, 다음에 진짜 오셔서 수술을 받아야겠어요? 그럼 가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대단지 이런 데 보면은 큰 아파트 단지마다 핑안 굿닥터 1분 진료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간호사들이 가 있어가지고 피 뽑고 혈압 측정하고 이런 간단한 어떻게 보면 병원 안 가면 못하는 것들을 거기 동네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심각한 질병이 나오면 이제 병원을 가지만 근데 병원 갈 때 의사 선생님 내가 별점 5점부터 1점까지 있기 때문에 별점 5점짜리 찾아가지고 예약해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건 의사 선생님마다 수가가 다 달라요. 완전 예. 자유경쟁이라 시골 저쪽에서 있는 정말 실력이 좋은 젊은 의사 선생님이 이 상하이에 있는 나이 드신 분 경험 많으신 분보다 더 별점이 높고 사람들이 대기하는 게 많으면 그 사람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변화되는 그런 거고 핀테크나 이런 건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100조, 200조 이렇게 커졌죠. 알겠습니다. 중국의 땅덩이의 넓은 이것을 감안한다면 이 온라인 원격 진료는 앞으로도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네네. 또 하나 앞에 이제 콘텐츠라고 하는 OTT죠. OTT 온디맨드. 온디맨드 회사 중에서도 괜찮은 회사가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 메이트한 DMP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정말 재밌는 회사입니다. 뭐냐면 그냥 우리 딜리버리 히어로 이런 배달의 민족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 회사는 거의 100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아, 이건 우리로 그럼 치면 배달 배달 앱이네요. OTT가 아니라. 예. 네, 배달의 민족인데 온디맨드 서비스. 네, 그래서 그냥 오프라인에 있는 온갖 종류의 상점, 간판 달린 모든 건 다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맹 점수가 한 600만 개가 됩니다. 아, 예, 우리 사용자 수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용자 수는 한 6, 7억 명 되고, 예, 가맹 점포 수가 600만 개 되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냥 중국의 북경이나 상하이 가서 그 건물을 빌딩을 딱 보면은 그냥 간판 달린 모든 건 여기에 다 들어와서 평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막말로 음식점, 그리고 발 마사지, 그리고 이렇게 중국 사람 가라오케 좋아하니까 가라오케, 뭐 이런 다 별점이 있습니다. 음식점 좋은 데 가보면 별점 뭐 5점짜리 가보면은 그 리뷰가 그 리뷰가 한 2만 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조작할 수도 없어요. 보면은 추천 메뉴들 빅데이터로 돌려놔가지고 메뉴 그 탑 10을 딱 뽑아놓고 그 안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문제가 뭐냐면 원래가 오프라인에 레스토랑에 갈 때 항상 갈등이 되는 거죠. 음식 종류수 많고 음식점 가서 위생 청결 이런 거 보장 안 해주고 간판 번지르르 해도 맛없는 데가 많고 간판이 엉망이고 막 인테리어 엉망이라도 맛집도 있는 건데 그거 내가 출장 가서 새로운 지역 가서 알아보기도 힘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메이트한 디엠핑 앱에서 해결을 다 해준 건데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여행지 가서 뭐 쿠폰이나 티켓 이런 거 다 해주고 거기에 갈 때의 그 동선 자동차도 잡아주고 자전거도 잡아주고 그래서 모바이크 인수했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매년 거의 2배씩 성장 계속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성장만 하면 유니콘이 아니라 위워크처럼 돈 까먹는 게 아니라 지난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중국 유니콘들은 돈 까먹는 거 싫어해요. 예. 아니 상인 정신인데 뭐 상인이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이 메이트한 디엠핑 회장이 되게 마인 회장하고 성격이 되게 비슷해요. 카리스마 있고 싸놨고 그리고 뭐 이렇게 딱 물면 안 넣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 메이트한 디엠핑 왕싱 회장을 키운 게 마윈 회장이에요. 초기. 그래서 시리즈 A, B 이렇게 초기 스테이지의 비상장일 때 막 투자를 해줬어요. 예, 큰 돈을 해줘 막 자기 후계자 양성도 해주고 해줬는데 이 친구가 한 4년 전 12월 25일 날 그것도 크리스마스예요. 예, 연인들 헤어지는 것처럼 알리바바의 헤어짐을 통보했어요. 그래서 텐센트 품으로 안깁니다. 텐센트를 품으로 안겨서 이 친구가 뭘 했냐 마인 회장 저격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배신의 아이콘인데 근데 본인은 또 이제 로직이 있어요. 뭐냐면 마인 회장은 자기가 처음엔 되게 좋아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알리페이 이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윤리적으로 좀 깨끗하고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생태계를 이렇게 아우르고 키우는 텐센트 이쪽으로 와서 더 성장하고 있다. 이러면서 대놓고 이제 알리바바를 공격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친정을 공격하는 건 좀 그렇죠. 좀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약간 인정사정 없어요. 이런 거 자기 그 친정을 좀 그렇게 하고. 근데 네. 뭐 무슨 기업을 인수하잖아요. 인수하고 나서 이래요. 나는 저 회사를 인수하긴 했지만 트래픽을 샀다는 거예요. 네? 거기 유저를 돈 주고 산 거래요. 그래서 사실이 그래도 그렇지 말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쵸. 근데 실제로 바로 다음 분기에 거기 직원을 다 자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회사는 이익을 내요. 예. 그래서 되게 인정적으로 보면은 되게 얄미워요. 얄미운데 얄밉게 돈을 따박따박 벌고 사색을 키워서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조조 같다. 네. 알겠습니다. 유비 정권 미스는 조조 같은데 이게 마윈하고 이 메이트한 왕싱 회장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닮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그리고 중국 하면 또 한국하고 가장 관계가 깊은 게 화장품이란 말이죠. 네. 자, 중국판 노레알 화장품 회사 프로야 화장품도 추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회사는 어떤 얼마 전에 회사입니까? 내가 이제 한 2주 된 것 같아요. 이거 매수한 게 2주 됐는데 이게 제가 오랫동안 분석하고 이랬던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좀 한 주식, 뭐 알리바바 이런 건 지금 한 10년째 보고 있어서 모든 역사가 다 보이거든요. 근데 예. 아직 프로야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느낌이 아닌 느낌상으로는 뭐냐면 이제 중국이 해외 브랜드가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맥락, 무역 전쟁에 지금 포탄이 앞으로도 계속 쏟아질 거라 이거죠. 그러면 무역 전쟁이 계속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중국은 어떻게 한다고? 내수하고 자기 자국 브랜드 사랑하기 모드로 바뀝니다. 예. 그러면은 화장품 쪽에서도 무조건 중국판 로레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원래 상하이 가화라는 그 브랜드가 있는데 되게 오래된, 어떻게 보면 중국의 로컬 브랜드를, 화장품 브랜드를 상징해요. 근데 그거를 좀 여성분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젊은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봤더니 좀 철 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추천한 두 개가 있는데 프로야랑 마루비입니다. 프로야랑 마루비. 근데 아직 마루비는 제가 여력이 없어서 분석을 못했어요. 근데 마루비도 좋대요. 네, 그거 분석해서 나중에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로야는 분석을 해봤더니 브랜드가 지금 6개 정도 되는데 이 브랜드를 계속 착착착 포지셔닝을 바꿔가면서 늘려나갑니다. 마치 아모레퍼시픽이 초기에는 아모레였는데 거기서 이제 뭐 라네즈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여튼 브랜드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생태계로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초기 단계로 보여지고 매출액, 재무실적 모든 거 그리고 대표이사 평판 봤을 때 상당히 탄탄하고 지금 상하이 가화 대비해서 지금 뭐 그 최근 재무실적이라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우량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매수를 하게 됐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상 이 중국의 그 화장품 시장이 내수 자국 브랜드 위주로 갈 것 같다는 어떤 전략하에 주장한 겁니다. 그건 사실 당연할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사실 화장품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여차하면 중국 돈으로 세계 유명 화장품 회사 인수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또. 네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막 그 꽃을 피우던 시기가 좀 이제 지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의 한번 실적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실적이 좀 약간 평행선으로 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상당히 비슷한 가격 포지셔닝으로 치고 올라오고 고급화로 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원격진로 얘기하셨으면 또 중국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또 온라인 약방이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사실은 지금 신유통이라고 하잖아요. 신유통. 예. 이게 그 오프라인에 정말 빠짐없이 다 들어가서 이 유통의 혁신을 만들어내겠다는데 이제는 약의 유통을 지금 알리바바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이름이 알리건강입니다. 이 회사도 나스닥에 상장돼 있습니까? 홍콩입니다. 홍콩에. 네. 대주주는 알리바바입니다. 네. 마윈 회장의 어떻게 보면 아끼는 손가락이 있고요. 네. 이거를 앞으로 많이 키울 것 같아요. 네.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전 중국에서 오프라인 약방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가. 웃긴 거는 그 오프라인 약국 체인을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라인은 그냥 불보듯 뻔하죠. 배달맨들이 알리바바 배달맨들이 약을 배달해줘요. 네. 그러니까 30분 만에 약을 배송해 줍니다. 아니, 처방전은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약이 30분 만에 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약국이라는 게 없거든요. 중국이 있나 보죠? 잡혀가죠. 네. 우리 중국에서는 무슨 로직이냐면 알리바바가 삼성 아닙니까 거의? 예.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정부를 설득한 거예요. 아니 뭐 암거래도 있고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차라리 나한테 맡겨다오. 그래가지고 아까 인터넷 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네. 인터넷으로 뭐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네가 해 이렇게 된 거예요. 데이터 플랫폼에 하겠다고 하니까 열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나름 룰은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 자격증이나 이런 증빙 같은 거를 알리바바 그 약방에 입점을 할 때 거기다가 다 올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정 프로세스를 거쳐서 알리바바에서 인증을 해줍니다. 여기는 오케이, 여기는 돌팔이 아니야. 인증을 딱 해주면은 거기서 약들을 판매합니다. 네. 그리고 약들 중에서도 처방전이 없어도 되는 약. 근데 중국에 처방전이 없어도 되는 약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뭐라고 그냥 중약이라고 우리의 한의학 같은 건데,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면은 중국 사람들은
양약을 먹기보다는 배달인 그 배즙 있지 않습니까? 네. 배즙 이런 거 뭐 한약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뭐 환 형태로 되거나 아니면 액체 형태로 돼 있는 게 현대화된 방식으로 제조된 것들을 판매하는데 이런 거는 처방전 없이도 처방받을 수 있는 우리 뭐 쌍화탕 먹는 것처럼 예.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바로 주문하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게 30분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매출 많고 우리 의료기기나 뭐 이런 그 건강 그 보조 제품 이런 것도 많이 파고요. 근데 알리 건강도 요거를 의사 선생님하고 연결을 해요. 그래서 제휴된 병원들을 하나씩 B2B로 병원들을 설득해가지고 아예 전산을 물립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처방전 올려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약국에서 기다리잖아요. 기다릴 예. 필요 없이 처방전 업로드만 하세요. 그러면 바로 집에 가면은 약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예, 장사 알겠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판 스타벅스 이름이 뭐죠? 루신 커피입니다. 루신. 이 루신 영어로는, 커피는 지금 어디에 상장되어 있습니까? 나스닥이고요. 네. 티커가 LK입니다. LK. 음. 럭킨 커피고 저는 사실 메이탄 디엠핑으로 수익률이 70%, 요거로 한 60%. 근데 요거 기간 수익률이 좋아요. 요건 한 2달 만에 60%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뭐였냐면 중국을 출장을 작년부터 계속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1년에도 한 8번, 10번 다니니까 그러면 갈 때마다 저는 앱을 새롭게 나온 앱들을 보는데 이 루신 커피를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번화가에 한두 개 보이다가 이제는 2선 도시, 3선 도시 코너를 갖고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뭐 저 대단하네. 근데 얘네들이 또 대단하게 보였던 거는 이제 스타벅스 있으면 스타벅스 옆에다가 스타벅스 뭐 몇백 평으로 딱 내면은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20평짜리로 30평짜리로 이렇게 코딱지만하게 매장을 냅니다. 예. 근데 이 매장은 뭐냐면 스타벅스보다 가격이 한 20-30% 싸요. 싸기만 하냐? 원두가 좋아요. 향이 좋아요. 맛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젊은 직장인들이 스타벅스 먹다가 옆에다가 돈 좀 아끼려고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먹어보면은 나중에 테이크아웃 할 때는 무조건 여기 가서 먹는 겁니다. 이게 스타벅스 옆에 이디야 전략인데 얘네들이 또 뭘 했냐면 B2B로 판매해요. 아침에 가서 보면 공장이에요, 공장. 이게 배달을 막 한 번에 20잔, 40잔씩 구독제로 이 회사마다 배달을 해줍니다. 정기적으로. 매일 월화수목금 아메리카노 20잔 이런 식으로 그 B2B로 판매하는데 그래서 아예 그 매장에서는 현금 내고 이렇게 주문을 안 받아요. 앱으로만 주문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 앉아있을 자리도 없어요. 이거 보면서 야, 오퍼레이션이 이거 완전 얘네들 혁신적인데? 이런 느낌을 느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회사 대표이사나 이 CFO나 이런 의지치가 여기 재무제표에 담기는데, 이번 분기에 보니까 거의 이익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익이 안 났는데, 약간 메이탄 디엠핑 한 1년 전 모습 같아요. 이게 그 레비뉴, 매출액이 1년에 7배 증가합니다. 참고로. 70% 아니고요. 7배, 700%? 7배 증가하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도 비용 코스트 감소를 무시하게 고민해요. 예. 단당 코스트, 자기네들 부동산 한 개당 점포에 브릭 이븐 포인트가 어떻게 되고 막 온갖 썰을 다 풀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정신이 사실은 진짜 저는 좋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이 중국판 스타벅스는 어떤 식으로 정말 다른 모습이에요. 스타벅스처럼 막 이렇게 널찍한 공간에서 즐기며 이게 아니라 그냥 도시만의 공장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이보다 훨씬 많은 회사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 사이트 유튜브 사이트 채널 이름이 돈이 되는 투자입니다. 돈이 되는 투자. 여기에 매일매일 이렇게 좋은 기업들 업데이트 하고 계신가요? 제가 참 죄송한 게 빈도수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펀드 조성하고 막 이렇게 투자 집행하고 하는 기간에는 제가 좀 잘 못하고요. 지금 한 1, 2주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게 노하기가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한 2주 좀 한가할 때 그때 몰아서 한 일주일에 한 4-5개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몇 개씩 맨날 올릴 수는 없다는 거 좀 양해 드리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에센스를 모아서 이제 그 분기에 정말 주목할 만한 것들은 제가 계획을 잡고 나서 하나씩 꼭 빠짐없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영상 한 20몇 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보시면은
뭐 2020년 상반기 좀 보이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거기 포트폴리오 전략이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제가 그 분량 있게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상승미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중국 투자, 돈이 드는 투자로 몰려가셔서 구독, 좋아요. 자, 화끈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정 선생님 마지막으로 인사하시죠. 예, 앞으로도 상승미소, 예, 저도 즐겨보고, 정말 우리나라 대표 경제 유튜버, 예, 정말 상승미소님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클리어한 아이디어를 주시는 솔직한 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에 막 이렇게 그 조회수 늘리려는 이런 그 자극적인 경제 유튜버들 보시지 마시고 진심 어린 충원드리는 이 상승미소, 예, 저도 응원하고 모두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예, 아마도 지금 현재 구독자가 1,000명이라서 약간 선생님이 노력, 에너지를 적게 쓰시는 것 같은데, 바로 1만 명 되시면 제가 볼 때는 이틀에 한 편 최소한 올라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예. 이제 출근하기 하루 남았죠? 일요일, 월요일, 이제 화요일 날 출근하실 때, 화요일에는 제가 금융시장 브리핑 토마스 류 선생님과 인터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게, 그리고 운전 조심하시면서 올라오십시오. 졸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안녕.